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하늘을 만날 수 있는 곳.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찾아오는 이곳은 네팔입니다.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현재 연간 5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것도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사람들만 집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분야 종사자들도 늘어났죠. 즉 간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들이 60만 명이 넘는데요. 그중 대다수가 등산객들을 안내하는 가이드, 짐을 대신 지는 포터죠. 처음으로 네팔을 여행 온 민영 씨. 가이드, 포터와 함께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예정입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대한 고민과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자 여행을 왔습니다. Do you have a kid? Kid. Kid? Baby. Yeah. Yeah, what's your name? Ongchu Sherpa. Ongchu. Ongchu Sherpa. Ongchu Shepa? Yeah. My name is 민영. Minyo. Okay. 민영 씨가 가이드를 만나 처음 한 일은 그의 이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민영 씨에게 봉슈 세파는 더 이상 네팔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가이드 중 하나가 아닙니다. 자신의 첫 번째 히말라야 산행을 함께 해준 특별한 사람이죠. 가이드가 앞장서고 여행자가 그 뒤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덕분에 여행자는 안전하게 앞도 보고 좌우도 보면서 히말라야의 풍광을 머리와 가슴에 담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포터들이죠. 길은 험하고 급격한 일교차에 변덕스러운 날씨. 해발 3,000m를 넘어서면 고소 증세도 나타나 히말라야를 걷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까지 질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등산객들은 포터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포터들도 이 일이 간절하죠. अब के गरेर अब दुःख छ हाम्रो गाउँमा अब बारी नबोकी खानै मिल्दैन अब एक पेटको लागि त गर्नु पर्यो जहाँ गए पनि अब दुःख छ अब के गर्ने हरेक क्षेत्रमा जस्तो भए पनि अब दुःखै छ हैन अब एक पेटको लागि त गर्नै पर्यो यसको लागि त जहाँ गए पनि अब एउटा पेशा त गर्नु पर्यो के गर्ने अब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네팔에서 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네. 등산객들의 출발지인 루크라에서 에베레스트의 입산 거점인 남체바자르까지 다시 그곳에서부터 본격적인 등정 코스인 베이스 캠프까지 그리고 다시 누군가가 원하는 더 높은 곳까지 포터들은 등산객의 짐을 지고 곁에서 함께 걷기도 하고 고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 대부분 등산객들이 사용하게 될 것들을 홀로 나르기도 합니다.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 짐들을 짊어지고 남들은 그냥 걷기도 힘든 길을 오르는 것입니다. Did you see portermen like carrying bags? Yes. How do you think about it? They like too heavy. Yeah. They are very strong. Yeah, it's, yes, it's sure it's really heavy. We cannot. Impossible. Yeah, because maybe sometimes they get hurt and sometimes they get died on the street, you know. Yes. Yeah. I think they are not really on the street, but they don't die really old. I think they. 수많은 포터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내렸을 산길을 민영 씨가 걷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즐겨 해서 체력 하나는 자신 있어 했는데 히말라야 트레킹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은 너끈히 할 수 있다고 강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포터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대신해 짐을 나르는 건 그래서 고마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숨이 막힐 것 같은 풍광이 펼쳐지는 산 중턱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일행 중에 처음에 인사했던 포터가 없습니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민영 씨가 직접 가방을 메고 있고요. 처음에 가이드하고 포터를 만났을 때 그 포터 발을 보니까 신발을 안 신고 슬리퍼를 신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정한 여행에 대해서 공부해 봤을 때 그 똑같은 장비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면 그 등반을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랑 가이드랑만 같이 가기로 했고, 저 또한 그 공정한 여행을 위해서 제 배낭을 직접 매보고 한번 등반해보는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등산객 뒤를 묵묵히 걷고 있는 사람들, 몸뚱이보다 더 커다란 짐을 짊어진 사람들, 그들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을 보셨습니까? 혹시 그들의 발은 보신 적이 있나요? 포터들의 하루 일당은 800에서 1000루피 내외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0원이 조금 넘는 돈이죠. 그것도 네팔에서는 괜찮은 벌이라고 하네요. 물론 매일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햄 씨는 1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लडेर यो घाँटी ठोकेर यो उदोमन्टे गाड्दाखेरि यो भारीसँग थेचारेर यो खकन यस्तोले खाएर यो जिउ पनि दुखिरहेको छ। तर यो अब काहीँ उपचार त्यस्तो गर्नु पनि अब रकमले भ्याउँदैन। अब ठाउँमा जानु पर्यो के हुन्छ, एकछिन यो भारी बोकेर हिँडेपछि धेरै टाइम चेकअप गर्दाखेरि अब यस्तो कुरो यो अब कामै नगरोस् अथवा यो भारी नबोकोस् भन्ने जस्तो अवस्थाको कुरो गर्नुहुन्छ। अब हामीले यो भारी नबोके अब हेर मिल्छ। केजी जति हुन्छ होला? यो जम्मा गर्दा 110 केजी छन्। हजुर। तपाईँ त्यो 110 केजी। तपाईँ कति केजी हो? म 50 केजी मात्रै छु। हजुर। 50 केजी मात्रै बोकेकोले 120 केजी बोक्नुहुन्छ? त्यति नसकेर पनि यो अब हरेक गरेर नि बोक्नै पर्यो। जान हतार त अब साथीहरूले छोडिसक्यो। 체중의 2배가 훨씬 넘는 짐을 나른다고 해서 일당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을 지체하면 평판이 나빠져 다음 일을 얻기 힘들어지죠. 그 길의 고단함. 그러나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신께 드리는 기도뿐입니다. 왜 고용자에게 짐을 좀 줄여달라고 말하지 않냐고요? 포터를 하려는 사람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하면 금세 다른 이가 그 짐을 맡겠다고 나설 겁니다. 짐을 진 안쓰러울 만큼 어린 포터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한번 벗어봐요. 봐봐. 어휴, 탱탱 부었는데? 괜찮아요? जुत्ता किन्न पैसै छैन किन्नु। 몇 날 며칠 짐을 져도 제대로 된 등산화 한 켤레를 사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아프겠는데? कति भयो यही काम? घरमा पनि छैन त्यस्तो दुःख छ अनि त्यसै बस्दा पनि हुँदैन, स्कुल पढ्नु पनि भएन अनि यस्तै भारी बोक्नु दुःख परिवारमध्ये पनि यो सामान पकाउने काम गर्ने मान्छे कोही छ? हजुर परिवार पनि तिमी जस्तै सामान पकाउने काम गर्ने कोही हुनुहुन्छ? भएर छ नि। हजुर। परिवार कतिजना चाहिँ? म पनि त्यो मान्छे जस्तै हिँड्न जानु भने राम्रो छ, त्यस्तो विचार छ? हजुर। त्यस्तो विचार छ?
छ नि त्यस्तो 응? 17살 소년 딜락과 딜락의 동생들이 부지런히 짐을 날라야 겨우 생계를 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딜락은 여행을 꿈꿀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꿈꾸며 찾아오는 이 산이 포터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야만 하는 가혹한 일터입니다. 여행자들은 짐 없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길인데 한참이나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짐을 지고 걸어도 괜찮을까요? 산에서 나고 자랐으니 길도 익숙할 테고 고소 증세도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에베레스트 산지의 소수 부족인 세르파족은 상대적으로 고산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네팔은 다민족 국가랍니다. 바훈, 채트리, 네와르족에 해당하는 아리안족과 구룽, 머거르, 라이족인 몽골족들이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죠. 저지대에서 나고 자란 이들은 우리와 똑같이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오르면 고소 증세를 느낍니다. 어깨 아픈 줄도, 산속 비바람이 차가운 줄도, 발바닥이 쓰라린 줄도 물론 알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일거리를 찾지 못해 포터를 하고 있습니다. 포터 없이 험한 산을 오르는 건 엄두가 안 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정당한 대우를 하고 있나요? 길 위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 Hello. Hello. Nice to meet you. 에베레스트에서 불어오는 눈바람을 맞아 얼굴은 발갛게 상기됐지만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오. 그 잘하고 있어? 그런데 어쩌면 이 아이들도 머지않아 학교 대신 산을 오르며 부디 내일도 무거운 짐을 들게 해달라고 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하자 얘들아. 땡큐. 안녕. 산은 멋있지만 사실은 험하고 때로 잔인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산에 오르려는 우리들이 산보다 더 잔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았든 몰랐든.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산에 가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테니까요. 오히려 더 많이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산을 오르면서 10,000원의 돈을 아끼기 위해 둘이 져도 힘겨울 짐을 한 사람에게 짊어지게 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내 짐을 나눠질 그들이 혹시 등산용 점퍼도 신발도 갖추지 않은 채 길을 떠나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약속한 돈을 주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도 함께 건네면 어떨까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 아름다운 곳에 올 수 있었노라고 말입니다.